장묘풍수 제20편. 이번에는 표준 제례설계예요. 우리들이 제전이나 제의례, 제사를 진행함에 있어 대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한 가운데 제단도 구성하고 제물도 지설해야 됩니다. 그런 고로 표준 제례설계에서 대상은 가문몽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정사진이나 위패 또는 신주를 모시고 제의례를 진행하죠. 이때도 분명하게 대상은 몸체입니다. 몸체를 향하는 거예요. 그 구성이 어디에서 유래된 건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부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 이야기의 구성은 이런 기준으로 할 거라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제 이야기의 영토는 일본부터 인도까지예요. 영토가 꽤 넓어요. 그 일본부터 인도까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두서없이 예를 들고 기준 삼고 이야기할 거예요. 범위는 무교, 불교, 도교, 유교, 음양유행, 민속문화 두서없이 막 예를 듭니다. 두서없이 기준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 문화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부터 인도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 영토도 넓고 범위도 넓어요. 그럼에도 근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왜 예서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당연히 없겠죠. 박물관에도 없어요.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는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현장이 일본부터 인도까지 현장에도 있어요. 그 이야기도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두서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표준 제례설계 진행해 볼게요. 대상은 분명하게 제가 정리합니다. 가문 몸체를 향하는 거예요. 영정사진을 놓더라도 몸체를 향하고 위패를 놓더라도 몸체를 향해요. 신주를 놓더라도 몸체를 향해요. 그 제사나 제의례의 대상인 신주는 몸체가 땅에 눕는 그때 몸체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신주를 깎아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신주는 몸체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신주 그 자체가 대상이 아니에요. 부재예요. 영정사진도 부재, 위패도 부재. 다 부재입니다. 몸체로 향합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교회가 있어요. 다리를 높이 들었어요. 이곳에 신주를 모시죠. 이 위치는 창문 위치예요. 창문은 뭐 하는 곳이냐? 고인 몸체가 누워있는 곳을 향하는 곳이에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문이 보이죠? 뒤에 묘지가 있어요. 부처님의 묘지예요. 부처님의 몸체를 향하고 있어요. 이 창문은. 제단이란 창문까지 설치하는 거예요. 교회란 창문까지 높이 올려야지 돼요. 왜? 몸체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몸체를 그곳에 높였기 때문에. 그 높이에 모셨기 때문에. 다리가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왕릉이에요. 침전이 될 수도 있고 정자각이 될 수도 있어요. 정자각 북방을 보면 묘지를 향해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이곳은 몸체가 대상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 몸체를 향하고 있어요. 의식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몸체가 주 대상이라는 거예요.
왕릉 그렇죠. 보공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보공이에요. 부처님의 유골이에요. 이 부분을 살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어요. 부처님의 몸체가 대상이에요. 어디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뭔가 공양하고 싶으면 그 창문 근접한 곳까지 단을 설치하고 그곳에 공양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에요. 대상은 몸체고요. 제가 기호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 이야기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기호로 1번은 몸체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게요. 2번은 몸체가 입은 옷이에요. 당연히 내 몸과 얼마나 가까우냐예요. 1번이 몸이라면 2번은 당연히 옷이겠죠. 3번은 손에 들었던 뭐 가방이나 핸드백 같은 그 정도가 되겠죠. 4번은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거요. 모자. 뭐 이런 식으로 1, 2, 3번이 정해지는 거예요. 저는 장래, 재래, 기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방 같은 거, 핸드백 같은 건 박물관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장례 과정에 아니면 뭐 묘지 과정에 더 나아가서는 제의례 과정까지 그 범주 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 2, 3, 4번은 그런 기준으로 제가 설정할 거예요. 우선 장묘의 대상이 뭔지 살펴볼게요. 장묘의 대상은 몸체가 기준이에요. 2번은 몸체에 입었던 옷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수의라고 하죠. 풍수는 유골로부터 가몽이 생산된다고 보았어요. 몸체가 아니고. 그러나 유골이라는 것은 몸체이기 때문에 몸체라고 해도 되지만 풍수가 유골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도 유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몽이라는 거예요. 가몽은 발복을 상징하죠. 2번이 발복이에요. 유교 몸체예요. 여기서 제가 유교는 초인으로 정할까 아니면 염으로 정할까 아니면 신주로 정할까 무엇으로 정해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염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염의로 정했다고 해서 초인의와 다름없어요. 같음이에요. 다음은 무교예요. 무교는 당연히 몸체죠. 저는 무의라고 2번을 정해봤어. 이 부분은 조상의라고 해도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인이 법사 무속인 일명 무당이라고 하죠. 조상 옷을 잡으나 방울 부채를 잡으나 같은 개념이에요. 이분들이 조상 옷을 잡으면 몸체를 볼 수 있어요. 그로 조상 옷이란 몸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셨던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은 전부 다 몸체가 1번이고 그 다음은 옷이 2번인 거예요. 다음은 불교 살펴볼게요. 불교는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용어는 살이에요. 여기서 살이라 하면 부처님 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님들의 살이 이걸 승살이라고 하고요. 부처님의 살이를 진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진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진살이는 2번이 보궁이에요. 왜? 보궁의 못이기 때문에. 다음은 왕릉이에요. 왕릉에서 대상은 몸체예요. 몸체는 정자각이나 침전을 통해서 현시에 누워 계신 고인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번은 현실이라고 표현했고요. 재실, 뭐 사당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사를 포함해서. 이때도 대상이 몸체예요. 2번은 제가 사당대 기준으로 신주라고 해보았어요. 그러나 이 신주는 고인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인이 등을 땅에 대고 누울 때 비로소 그곳으로부터 신주를
모시는 거예요. 신주를 장만하는 거죠. 교인은 그 자체가 몸체예요. 왜? 몸체로 향하기 위해서 창문 높이로 제작해서 그 기준을 몸체를 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창문 높이까지, 창문 높이는 몸체를 향하는 그러한 상징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도 살펴보면 불교는 사리가 기준이 되고 이 사리는 보궁이 대표적으로 모셔지는 전각이고요. 이 보궁에서도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높이까지 재단이 설치지고 그곳의 창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유구를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진사리는 본래가 유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굴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그런데 절집에서는 이런 유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지만 본래는 살이라는 표현보다 유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실제 부처님의 사리는 유굴이었으니까, 사리는 아니었으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슬 같은 그런 사리는 아니었으니까. 근래 들어서는 구슬 같은 그런 부분이 부처님의 사리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진짜 부처님의 사리는 유굴이었다. 인도 박물관에도 그런 부분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궁에서의 창문 높이가 중요한데 그 높이까지 단을 차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몸체와 감흥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높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왕릉도 마찬가지예요. 몸체가 누워있는 현실을 향하기 위해서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높이를 통해서 재단도 그 정도쯤으로 높여요. 그래야지만 몸체의 높이로 높여야지만 재단을 유골과 근접한 곳에서 감흥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전부 다 밖에 제의식, 안에 제의식 다 똑같은 거예요. 제실 다 똑같은 개념이죠. 제실도 마찬가지고 사당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제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은 몸체예요. 그러나 신주를 모시고 하죠. 이 신주는 몸체에서 생겨났으므로 신주 그 자체가 몸체랑 똑같아요. 다만 신주 모시고 갈 때는 몸체와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 높이로 교의를 제작해요. 아니면 단을 창문 높이로 높여요. 그런 가운데 유골과 감흥하면서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교의는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교의 그 자체가 몸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문 높이로 몸체와 소통할 수 있는 창문 높이로 다리를 길게 제작한 거예요. 이 창문 높이로. 높이. 왜? 유골과 감흥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모든 부분은 이 근본으로 향하고 있는 몸체가 기준인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표준 재래 설계에서는 몸체가 기준이라는 거죠. 다 몸체를 향하기 위해서 구조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재단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제 시설, 정자각이든 사당이든 제실이든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부재용품도 그래요. 제구가 부재용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우리식 용어로 교의라고 할 수도 있고 영자라고 할 수도 있고 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몸체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 높이로 하는 것이다. 모두는 몸체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결론이에요. 재래는 몸체를 향하는 예절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명종사진이나 우패 신주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